대학교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박한근입니다. 엄청 많이 오셨네요. 제가 티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26살에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고요.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부산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대리점도 되기 전에 그때 이제 저희 스폰서님과 함께 문희선 사장님 댁에서 또 하루 자고 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아침 11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실 거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너무 떨리지만 제가 준비한 강의를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뉴스킨 사업에서 강의하면 기존 사업자분들을 위한 강의가 있을 것이고요. 트레이닝 형식의 강의, 그리고 또 처음 오신 분들에게 뉴스킨 비즈니스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강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오늘? 네. 뉴스킨 사업을 좀 올바르게 이해하기라는 좀 제목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마이스토리 할게요. 저는 20살 때 대학을 못 가가지고요 재수했어요. 노량진 재수학원이거든요. 제가 실제 다녔던. 제 1년 동안 재수를 하고 한양대학교에 갔습니다. 지금 이곳에 젊은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대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알고 대학을 가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학 정도 안 나오면 안 되겠다, 그냥 그 이유 하나로 재수까지 해서 한양대학교에 들어갔고요. 대학교 때 제일 잘했던 거 한 가지 지금 생각해 보면 스킨 스쿠버 아세요? 네, 그 스쿠버 동아리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제가 열심히 했어요. 이제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수업 다 빠지고 동아리 활동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학교 2년 마치고 남자들은 어디 가죠? 네, 군대 가잖아요. 저도 22살에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고 싶어서 가신 분들도 안 계시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기왕 가는 거면 힘든데 가자라는 생각으로 해병대 수색대라고 하는 부대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전역할 때쯤 되면은 고민이 많아져요. 바로 학교 복학하기는 싫고, 그렇죠? 저희 그 선임들이 해외로 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배낭여행도 많이 가고 어학연수나 이렇게 많이 외국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 번쯤은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군대 전역하자마자 바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따고 호주를 갔어요. 왜냐면 스킨스쿠버라는 이 레저 스포츠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구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30% 육지에서 살고 있는데 바닷속 세상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제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스킨스쿠버 강사라는 이 직업을 프리랜서로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사 자격증을 따서 제가 25살에 호주를 갔습니다. 사실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굉장히 느낀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때 1년간의 경험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진짜 세상이 넓구나, 이거를 제가 호주 가서 느꼈어요. 그 전에는 해외여행도 이렇게 많이 안 가봤었기 때문에 거의 처음 가본 외국이었거든요. 호주는 남한의 거의 80배의 크기예요. 근데 인구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많이 다르겠죠. 저는 25년 동안 이 대한민국 제도권 사회 속에서 정말 그냥 성실하게 살았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저의 미래의 모습은 그냥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호주에서 처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지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 나라 사람들은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그냥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직업에 귀천도 없고 정말 행복한 삶을 어릴 때부터 추구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그리고 호주에서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저와의 이 사고방식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25년간 자리 잡았던 저의 어떤 이 생각 틀이 이때 많이 깨졌어요. 제가 호주 가서 스킨스쿠버 강사로 취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력서를 많이 뿌리고 막 했었는데 초반에는 이제 저를 안 뽑아주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3개월 동안에는 제가 호주에서 스쿠버 강사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그 호주의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서 매일매일 스쿠버를 하고 페이도 세요. 페이도 우리나라 대기업 수준의 페이를 받으면서 영어 실력도 막 계속 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원하는 정말 행복한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워홀이라는 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기 이제 한 달 전쯤부터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한국 돌아가면 뭐 해야 되죠? 네, 또 학교 복학해서 점수 맞추고 그 계절학기로 또 메꿔야 될 것도 많고 또 자격증 따고 영어 점수 맞추고 이런 과정들,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았어요. 호주에서 스쿠버 강사로 그냥 눌러 앉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 돌아왔죠.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에 이제 26살에 대학교 3학년으로 이때 복학을 했는데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한양대 출신 선배들, 대기업가 선배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가고 이제 호주 가기 전까지는 그냥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 들어가면 제 인생이 핀다라고 생각했고 진짜 행복한 인생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호주에서 좀 큰 세상을 보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니까 그 선배들의 모습이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호주에서 스쿠버 강사로 있었던 제 삶이 더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흔히 남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호주에서 살았던 1년보다 안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 제 인생이. 그래서 제 그 대학교 3학년 때 학교 생활은 진짜 개판이었어요. 공부 더 안 했고요. 공부가 손에 안 잡히니까 이 공부를 하는 의미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수업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호주에서 그 찍었던 사진들이랑 동영상 이런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렇게 넘겨보면서 맥주 마시다가 잠에 드는 거, 그게 저의 하루 일과였어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이 흔들릴 때 제 대학교 동기가 저한테 뉴스킨 사업을 이야기해줬어요. 그때가 2014년 10월이에요. 근데 저는 뉴스킨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용어를 아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 일이. 내 친구가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알아본 지 한 달 됐을 때, 그러니까 저한테 뉴스킨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 친구도. 근데 제가 그때 선택 하나를 잘했죠. 그래 한번 들어보자 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와서 한번 세미나를 들어보겠다라고 제가 한 거죠. 근데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께서 흔쾌히 오셨는지 아니면 여러 번 이렇게 난 아니다 하다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 저항 없이 왔어요. 와서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고 별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오자마자 불편해졌어요. 왜냐면 저를 맨 앞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제가 맨 뒤에서 듣고 싶은데 맨 앞자리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들었죠.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그 지금 그 천만장자 이길재 사장님이라고 하모니 그룹의 그 리더 사장님 강의였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랬지만 강의 한 번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애프터도 이렇게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하고 나서 그때도 선택을 잘했어요.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래 내가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려면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눈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아야 결정을 하지.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업을 결정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난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업이 저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대학 생활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미래에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직장 생활도 별로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뭐라 했냐면 나에게 이 뉴스킨 사업을 하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한다. 하지만 잘 알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막 책도 주고 이런 세미나로 계속 초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온라인 강의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유튜브 강의들 계속 보내주면서 저를 검토하게끔 해줬죠. 그래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검토를 잘 했던 것 같아요. 2달 검토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이 사업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사업으로 잘만 한다면 제가 호주에서 살았던 그런 행복한 삶을 평생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회 경험도 없고 직장 생활도 안 해봤고 그냥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만 다니던 그냥 학생이었는데 그 아이템이 또 화장품, 건강식품 이런 전 정말 거리가 먼 제품들이고 그리고 전 처음에 이 사업을 영업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화장품을 파르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제가 저한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성공을 했을 때의 모습은 너무 멋진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 그때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 결정을 했었냐면 제 마음속에 항상 이게 있었어요. 남자는 30부터지. 그때 26살이었잖아요. 어차피 나는 30부터가 이제 진짜 내 인생 시작인데 그 전까지는 많은 경험 해봐도 된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잘만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자격 조건이 특별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지금 현재 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잘 배울 마음만 있으면 좀 느릴 수는 있어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진지하게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대학을 다녀서 직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 받게 되는 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이렇게 따져본 거예요. 제가 직장 들어가면은 뭐 한 28, 9 요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할 거겠죠. 비교를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직장에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거예요. 0%. 근데 뉴스킨 사업으로 제가 잘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사업으로 제가 해냈을 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곳은. 가능성이 제로인 게임을 할 것인가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뭔가를 해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주변 한번 보시면 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불과 4년 몇 개월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요. 20대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30대 분들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 느낌에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많았어요. 근데 불과 이 4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젊은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좀 익숙하신 분위기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나 같은 이런 젊은 사람이
많이 하지 않는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이 좀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도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 바로 딱 휴학하고 이제 열심히 한번 배워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지가 벌써 4년, 5년 차가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지만 이 사업으로 성공한 분들의 삶이 너무 부러웠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1년에 한 번씩 뉴스킨 코리아 이제 한국에서 컨벤션을 하거든요. 뉴스킨 사업자,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총 집합하는 거예요, 여기로. 근데 컨벤션에서 이번에 이런 메시지가 본사에서 나왔어요. 뉴스킨 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나요? 네, 뉴스킨 하세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이렇게 뉴스킨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줬을 때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야, 회사가 진짜 자신 있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 다 꿈이 다르고 원하는 삶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곳에 공통적으로 모여 계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이 어떤 꿈이든 간에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그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로서 뉴스킨 회사가 자신이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회사에 대한 어떤 좀 자신감, 신뢰 이런 걸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뉴스킨 하세요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뉴스킨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요. 뉴스킨을 시작하기 이전에 잘 알아보겠다라고 결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동안 정말 제대로 검토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봐서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가고 정말 의문점이나 모든 것들이 풀렸을 때 사실 시작했거든요. 그런 어떤 검토 과정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플하게 뉴스킨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나 때문에 뉴스킨 쓰는 사람 많으면 돼요. 맞죠? 네. 나로 인해서 뉴스킨 제품을 쓰는 사람이 전 세계 50여 개국에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하는 일인 거예요. 왜 전 세계냐면 뉴스킨이 글로벌 비즈니스잖아요. 54개국에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이 열려있는 개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심플하게 나 때문에 뉴스킨 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지면 되는구나. 근데 그 많이 만드는 과정, 그럼 어떻게 많이 만들 것인가,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결정을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좀 고민했던 부분이 잘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사업이 결국 아이템, 뉴스킨 제품이 있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유통을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유통하면은 말이 거창해서 유통이지 뭐가 떠오르나요? 판매? 영업? 이 생각에서 계속 머물렀어요. 저는 절대 영업과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게 어떤 신념이었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사람 만나가지고 사라고 하고, 그렇죠?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관계하고 친해지고 이런 거를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불편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뉴스킨이 이런 일이 아닌가. 여기도 계실 것 같아요. 결국 화장품을 팔라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깨지지 않는다면 그 뒤에 설명들이 잘 저 같은 경우는 안 와닿았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유통하면 실제로 그 유통을 직접 하는 사람이 있고요. 유통망과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포지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직접 유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사업하는 사람 제가 두 사람 얼굴을 뽑았죠. 누구예요? 이건희도 전 세계에 삼성 제품 쓰는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많은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삼성 제품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삼성도 망하는 거겠죠. 네. 백종원도 마찬가지겠죠. 백종원 때문에 백종원 이름 달린 음식점에서 음식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면 잘 되는 거고
한 명도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도 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많이 유통이 되면 될수록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희가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파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이건희가 직접 뭔가를 파는 거 보신 분 없으시죠? 백종원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는데 엄청난 매출은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두 사람은 유통망과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고 그 안에서 많은 매출이 일어나게끔 하는 사람이지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뉴스킨 사업이 이런 사업이구나라는 게 진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뭐랑 좀 비슷하냐 하면 저쪽이랑 비슷해요. 네, 프랜차이즈. 백종원 프랜차이즈와 같은 개념과 이 뉴스킨 사업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백종원 예시를 많이 들 거예요. 좀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과 사업의 차이가 뭘까를 제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종원이 운영하고 있는 백다방이 있죠. 네. 백다방 사장님이 하루에 커피를 100잔을 판다면 한 달에는 몇 잔 파는 거죠? 네, 한 달에 3,000잔을 파는 거예요. 근데 백종원은 이러한 백다방을 500개를 가지고 있어요. 500개의 대리점에서 100잔씩 팔려 나간다면 백종원 입장에서는 한 달에 몇 잔이 팔리는 건가요? 한 달에 하루에 5만 잔이 팔리고 한 달에는 150만 잔이 팔리는 거예요. 맞나요? 백다방 사장님이 나도 한번 150만 잔을 팔아봐야겠다 해서 하루에 100잔씩 팔면 얼마나 걸릴까 계산을 해봤더니요 50년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럼 백종원이 3달 일하면 백다방 사장님은 죽을 때까지 그 결과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백종원도 백다방 사장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루 24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매출액과 결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잘 보면 이게 영업과 사업의 차이예요. 백다방 사장님은 영업하는 사람이죠. 자영업, 그렇죠? 네. 본인의 24시간을 활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백종원은 500명의 24시간이 자기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24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맞지만 500명의 24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이 자기 대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시간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써도 수입을 발생시키거나 매출액을 올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영업과 비즈니스의 키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힘, 그 힘을 내가 활용을 해서 그거를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빠져도 그게 알아서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없는가. 이 백다방 사장님은 이 가게가 문 닫으면 끝이잖아요. 네. 어떤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처음 오신 분들? 이 용어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렛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렛대는 작은 힘을 가지고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 돌을 드는데, 그렇죠? 이 막대기를 활용해서 이 사람이 작은 힘으로도 이걸 들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지렛대죠.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형태가 레버리지 형태인 거예요. 본인은 24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500명의 힘을 활용해서 어마어마한 매출은 일으키지만 본인의 실제 하는 일의 양은 그 결과를 만들 만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결과치를 내잖아요. 어떤 그런 형태. 그래서 사업을 한다라는 건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간을 레버리지한 거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 걸로 만드는 그런 형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유통망을 소유하고 있고 그거를 시스템화 시켜낼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 여기 많은 꿈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계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인데 이거 수정하라 그러더라고요. 본사 그 검수를 받았는데
이제 권리 수입이라는 용어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레버리지 수입. 내가 유통망을 소유하고 있고 그거를 시스템화 시켜낼 수만 있다면 이 유통망 안에서 매출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고 그게 시스템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힘을 좀 덜 들여도 그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는 그게 이건희와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구조 아닌가요? 네. 이런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런 수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와 상관없이 나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 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스캔 사업 처음 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저도 강의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받았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런 형태의 권리 수입과 같은 수입, 내가 일하는 거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형태의 수입이 있다면 이 반대되는, 대비되는 수입이 바로 노동 수입이죠. 이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구조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노동으로 버는 돈이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버는 돈이냐 이 두 가지 형태인 거죠. 이곳에 계신 분들도 이 뉴스킨과 별개로 투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직장 다니시고 계시겠지만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다면 그 돈을 버는 구조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형태의 수입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노동과 돈을 1대1로 맞바꾸고 있는 형태의 수입인지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노동 수입은 말 그대로 시간이 노동으로 전환돼서 노동한 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말은 노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달에 돈을 1,000만 원을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내가 일을 스탑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 제로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권리 수입, 레버리지 형태의 수입은요. 시간을 들어가요. 근데 이 시간이 노동으로 바뀌어서 노동한 만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자산을 쌓는 데 시간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 시간이 자산으로 안정적으로 자산으로 넘어가기만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이 자산이 계속해서 돈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수입을 원하세요? 네, 이 형태의 수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거 선택하시겠어요? 네. 이런 형태의 수입을 우리는 원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좀 자유롭고 싶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고 싶은데 계속 이 구조 속에서만 머물면 어쨌든 시간과 돈을 함께 가질 수는 없죠. 시간과 돈을 바꾸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는데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이유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권리 수입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자산이 있어야만 들어오거든요. 자산. 예를 들어서 누군지 아세요? 네, 서장훈. 요즘에 방송에서 놀리잖아요, 막. 그쵸? 건물 가지고 돈 번다고. 한 달에 이 월세로만 억대의 월세 수입을 받아요. 이 서장훈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뭔가요, 그럼? 네, 그 건물이 자산이 되겠죠. 근데 물론 서장훈이 그 건물을 사기까지는 20년을 농구를 했어요. 네, 열심히 시간 들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건물을 샀더니 건물을 산 이후부터는 일하는 거 상관없는 수입이 들어오는 거 맞나요? 네. 백종원도 마찬가지죠. 이 뒤에 있는 가맹점들이요 다 백종원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몇천 개의 가맹점들이 이제 쫙 깔려 있죠. 그리고 그 가맹점 각각의 사장들을 다 앉혀놓고 거기서 일할 수 있게끔 시스템 마련해 준 다음에 백종원은 이 가맹점들로부터 뭐 받죠? 매달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백종원에게 자산은 뭐예요? 이 가맹점, 대리점들이 다 백종원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리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 소비자망들 다 백종원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네. 누구예요? 장범준. K-팝 스타, 슈퍼스타 K에 나와가지고 떴잖아요, 이 친구가. 요즘에 안 나와요, TV에. 왜 요즘에 이렇게 방송 활동을 안 하시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이 계속 들어와요. 그렇게 한 거예요. 고정 수입이 있는 자예요. 벚꽃엔딩이라는 노래 하나만 가지고 벚꽃연금을 받잖아요. 네. 벚꽃연금. 이제 봄 되잖아요, 내년에. 그리고 이제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겠죠. 근데 이 저작권 수입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또 건물을 샀어요. 건물로 또 뭐 받는 거예요?
월세밖에. 이 장범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뭘까요? 그 건물과 그 자기가 작사 작곡한 그 노래. 그게 이 장범준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산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들어갔다라는 거를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장범준이 자기의 그 노래 벚꽃 엔딩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 방 한 칸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까요? 그리고 나서 탄생된 그 자산이 권리주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이 머리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시간과 노력이 자산으로 넘어가게끔 만들 수 있을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원한다면 우리도 자산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 아세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 저작권료로만 일주일에 65억을 번대요. 그러니까 한 해에 버는 이 해리포터 시리즈만 가지고 버는 수입이 한 해에 3천억이 넘어요. 3천억. 대손손 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자산은 이 책이 되겠죠. 책이 돈이 자산이겠죠. 이 책을 쓸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갔을까. 하지만 결국은 자산 형태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제가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개 중에 뭐 제일 자신 있으세요? 책 쓰는 거, 아니면 건물을 가지는 거, 아니면 작사 작곡을 하는 거, 아니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만들어서 로열티 받는 거.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평범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알죠, 이게 좋다는 걸. 네, 평범한 사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타고난 어떤 재능이 있거나 뭐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재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이 권리 수입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 하나 있어요. 하나. 이 뉴스킨 말고 하나.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연금 들고 계시죠? 연금. 국민연금이든 뭐든 연금 내고 계시잖아요. 그거 왜 내시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일 못할 때 일 안 해도 따박따박 나오는 돈을 원하니까.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뭘 투자하시죠? 이 권리 수입을 미래의 연금 수입을 만들기 위해 내 피 같은 돈을 매달 넣잖아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국? 내 노동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들여서 연금 수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사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 드릴 거면 뉴스킨 파마네스 제품을 열심히 먹고 바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제가 30살인데 제 나이로 한번 계산해봤거든요. 물어봤어요. 연금 100만 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을 드려요. 그리고 그거를 20년을 거치를 시키면 60살부터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매달 50만 원씩 뉴스킨 파마네스 제품을 그냥 계속 10년 동안 먹기만 해도 100만 원 이상 권리 수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분,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부자 아빠 시리즈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베스트셀러 책인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리즈가 이렇게 있어요. 쫙 제가 직접 서점 가서 찍은 건데 맨 오른쪽에 보면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하는 이 책이 보이시나요? 네, 이 책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세요라고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내용은 바로 이 8페이지에 나오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스스로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이게 뭐예요? 평범한 모든 이들에게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업 시스템을 제공해 줍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그리고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그런 형태의 레버리지 수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권리 수입을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만들기가 쉽지가 않지만 나 같은 사람도 잘 배우면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 갖추고 있는 시스템들을 내가 잘 활용하기만 하면 나도 그런 형태의 수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 같은 그냥 평범한 대학생에게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적인 어떤 무슨 제가 기질이나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야, 그래도 내가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한 이유가 평범한 내가 잘 배우고 이 안에 있는 시스템들을 내가 잘 활용하고 배우기만 한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게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도 좀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킨 사업이 프랜차이즈 사업과 제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백종원이랑 제가 비교를 해서 지금부터 뉴스킨의 어떤 수입적인 형태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 백다방이 있고 이제 백종원이 있죠. 이 구조에서 세 가지 포지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커피 먹는 소비자, 돈 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 커피 먹는 소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리점. 이 대리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백종원. 뭐 하고 싶으세요? 백종원 하고 싶으시죠? 근데 사실 이 프랜차이즈 구조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예요. 맞나요? 내가 커피를 먹거나 아니면 돈 주고 이 가게 하나 차리거나 사실 거기까지라는 거죠. 사실 이 대리점 사장님이 받는 수입의 형태가 레버리지 형태의 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커피를 계속 이 가게에서 본인이 팔지 않으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이제 영업 형태이고 이쪽으로 결국은 넘어가줘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진짜 그 수입이 되는데 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 똑같아요. 구조가 뉴스킨 제품 쓰는 소비자, 뉴스킨 제품 쓰는 소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리점, 그런 대리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백종원과 같은 경영자 포지션. 이 셋 중에서 뉴스킨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냐면 이 세 가지 포지션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뉴스킨 제품만 쓸래.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제품을 쓰다 보니까 돈 한번 벌어봐야겠어. 그래서 나와 같은 뉴스킨 쓰는 소비자를 한번 좀 만들어봐야겠다. 만들다 보니까 일정 기준을 채웠을 때 대리점권을 따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멈추기 싫다. 나도 백종원처럼 로열티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대리점을 나 한번 많이 분양해 보겠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결국은 백종원처럼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이런 구조 없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돈 투자 없이 나의 어떤 노력과 이 구조의 힘을 빌려서 저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와 함께 사업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의 얼굴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자, 뉴스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형태의 수입, 그러니까 권리 수입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뉴스킨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뉴스킨도 권리 수입은 뭐가 있어야 만들어지니까? 네, 자산. 그럼 뉴스킨도 건물이나 책이나 어떤 그런 그 음원처럼 그런 자산이 있으니까 권리 수입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을 잘 검토해 보신다는 거는 이 뉴스킨에서 말하는 이 자산이 뭔지 도대체 이거를 잘 파악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두 가지 형태로 자산을 분리했는데요. 사실 같은 의미긴 해요. 첫 번째 자산은 이 백다방 하나를 소유한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자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백다방 사장님은 어떻게 돈 벌어요? 커피 먹는 소비자가 많이 와서 커피 먹어야 돈 버는 거죠. 근데 이 백다방 사장님한테 이 소비자를 커피 먹는 소비자를 자산으로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백다방을 애용하다가 부산에 왔어요. 근데 오늘 백다방 먹고 싶은 거예요. 커피를. 그리고 서울 가서 먹어요? 부산에 있는 백다방에서 먹어요? 부산에서 먹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백다방 사장님은 그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자기 거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언제 어디든 이동이 가능한 이유가 공간적인 제약이 있죠. 점포를 차려놨기 때문에. 근데 뉴스킨 사업에서는 공간적 제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유통인 거 아세요? 네, 온라인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저도 뉴스킨 쓰는 소비자를 많이 만들게 되면 이런 대리점권을 따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많은 소비자를 만들고 부산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부산에서 제가 살아요.
그럼 서울에 있는 소비자가 저한테 와서 물건을 살 필요가 없죠. 그 친구들은 어디서 사요? 그냥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구매하는 것뿐인데 저에게 매출이 잡히죠. 근데 제가 부산에 살다가 부산에서 또 고객을 이렇게 좀 만들고 그 일본으로 이사 간 거예요 이번에. 그럼 제 몸은 일본에 있는데 한국에서 제가 만들었던 제 소비자들은 어디서 구매를 하나요? 그냥 한국 본사로부터 구매를 하죠. 제 몸은 일본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 세계 어디에 있던 간에 제가 그 공간에서 만들었던 그 고객들은 제 소비자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공간적인 제약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냥 본인 집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본인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매출이 저에게 잡힌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만든 소비자가 쓰다 안 써도 돈이 들어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그 사람들이 계속 써야 저도 돈을 버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 쓴다는 보장이 있냐? 화장품이라는 건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당신에게만 어떻게 쓰냐? 그리고 뉴스킨만 어떻게 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품력을 보셔야 돼요. 뉴스킨 제품이 진짜 한 번 쓰면 평생 쓸만한 제품인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뉴스킨 제품이 진짜 꾸준히 계속 쓸만한 제품이 아니면 제가 오늘 하는 강의 내용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이론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자리 끝나고 제품 아이템 검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뉴스킨은 저에게 한 번 쓴 고객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못하게끔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에게 썼는데 내일은 이 사람한테 쓰고 다음 날은 저 사람한테 쓰고 그 다음 날은 저 사람한테 쓰고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저에게 딱 회원가입을 해서 저에게 쓴 고객은 제 고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잘 관리해야겠지만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 제품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다 발라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뉴스킨 제품이 진짜 한 번 쓰면 꾸준히 쓸만한 제품인가 그걸 좀 보여드리게 사진 한 장을 준비했거든요 뒤에. 근데 그 사진을 보여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 설명 좀 더 드리면 뉴스킨 제품은 한 번에 많은 매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단순 판매면 오늘 내가 매출이 얼마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뉴스킨 하기 때문에 제 친구가 야 형근아 너 뉴스킨 하는데 내가 한 팔아줄게. 한 200만 원씩 가져와 봐. 이러면 좋죠. 네, 좋은데 그 친구가 그 한 번 쓰고 땡이면 저한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형근아 나는 돈이 많이 없어서 하지만 내 경제권 안에서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대신 내가 평생 쓸게. 누가 나요? 후자가 낫다라는 거예요. 저희 사업은 계속해서 막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단 5만 원, 10만 원을 쓰더라도 진짜 뉴스킨 제품 좋아서 꾸준히 쓸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 예를 들어서 20명, 30명 정도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내가 만들지 않아도 고정적인 매출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30명 정도의 고객을 딱 묶어낼 수 있다면, 매니아 고객층을 묶어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자동 매출이 일어날 것이고, 근데 거기서 쓰던 사람이 중간에 쓰다 안 쓸 수도 있잖아요. 몇 명. 그래서 30명을 만들었는데 5명이 갑자기 안 쓰면 25명을 줄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다 줄면 어떡하냐 라는 또 의심도 하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30명 정도의 매니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5명이 줄 확률보다요 나머지 25명이 한 명씩 소개해서 50명으로 늘 확률이 높아요. 그게 제품력이에요. 저희 어머니의 비포 애프터예요. 그 정도인가요? 근데 이게 한 달입니다. 한 달. 제가 뉴스킨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1시간 다 써야 돼요. 그때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26살이고 주변에 뭐 친구들도 이렇게 여자 친구들도 많이 없고 막 이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가 제가 전략을 하나 세운 거예요. 어차피 부모님이니까 그래 어머님한테 투자를 하자.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엄마가 갈바닉을 사세요. 그럼 제가 갈바닉 젤이랑 기초 제품들이랑 180도를 제가 샀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선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대신 조건이
한 달 동안 대신 갈바닉을 매일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 달 동안 매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임상이에요. 자, 어머니가 뉴스킨을 계속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계속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마음속에선 제가 뉴스킨을 하는 게 썩 탐탁치 않아요. 왜냐면 집안의 장남이고 대기업 들어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일을 잘 모르니까 아들이 막 화장품 가지고 다니는 것 같으니까 마음에 안 드시지만 제품 계속 쓰시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뉴스킨 쓰세요. 네. 이런 제품력이 있기 때문에 매니아 소비자에 의해서 고정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형태의 자산, 이제 이거는 이제 백종원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넘어갔을 때의 이제 수입 형태죠. 자, 이번에는 백종원 돈을 어떻게 버나요? 커피를 팔아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비즈니스 기회를 팔죠. 백다방 사장님들에게 백다방 한번 차려보세요. 당신 이름 걸고 동네에 그냥 카페 하나 차려가지고 운영하시는 것보다 백다방 시스템 빌려가지고 가게 차리시는 게 훨씬 성공률 높습니다. 백종원 이름 걸고 백다방 한번 운영해 보세요.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백종원은 이 가맹점 사장님에게 커피를 판 건가요? 비즈니스를 판 건가요? 네, 비즈니스를 판 거예요. 대신 내가 당신들에게 백종원 네임 이름과 모든 이 시스템과 노하우를 다 공개를 했으니까 당신 가게에서 일어나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은 나의 로열티로 가져와야 된다. 이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된 거죠. 근데 백종원은 이런 가맹점이 몇백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백다방 사장님 입장에서는 백종원 보고 있으니까 부럽잖아요. 나는 여기 커피 팔고 있는데 넌 매달 나한테 로열티 받아가니까 나도 내 친구 중에 백다방 차리고 싶은 친구 있어. 나도 이렇게 해서 나도 얘한테 로열티 받을 거야. 이게 돼야 안 돼요? 네, 이게 구조적으로 막혀 있죠. 그러니까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은 백종원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도달 가능한 영역이 여기까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자, 뉴스킨이에요. 제가 처음에 뉴스킨 저도 소비자로 들어왔어요. 그냥 회원가입해서 소비자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저와 같은 소비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대리점 사업자가 된 거예요. 자, 그때부터는 저에게 무슨 권리가 주어지냐면 백종원과 같이 비즈니스 기회를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제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업 한번 해보세요. 뉴스킨 사업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 등 뒤에 많은 시스템들이 있고 그 시스템들 안에서 당신도 잘 배우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럼 당신도 추가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업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A가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제 친동생, 제 여동생이 이 사업 같이 하거든요.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는데 지금은 뉴스킨 전업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동생에게 제가 제품을 판 건가요? 사업 한번 해보자 한 거죠. 네.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사업자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들도 뉴스킨 고객을 만들 수 있게 제가 열심히 트레이닝 해주고 도와주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들도 대리점이 될 수 있을까요? 있죠. 네. 그러면 이들로부터 저 뭐 받아야 돼요? 로열티 받아야죠. 내가 그 비즈니스 기회 전달했으니까. 뉴스킨에서는 몇 프로 로열티를 받냐면 5% 로열티를 받아요. 근데 이 로열티를 이들이 저에게 주는 게 아니라 뉴스킨 본사에서 줘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저와 이 A는요 직접적인 수익 관계가 없어요. 저는 회사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친구를 잘 될 수 있게끔 계속 도와주는 거고 그에 대한 보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이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받는 거라는 거죠. 네. 5%. 그랬더니 제 동생이 오빠 나도 오빠처럼 그 소비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도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뉴스킨 관심 있을 만한 친구들이 있는데 나도 그 친구들 분양해서 나도 로열티 받을 수 있어? 이게 돼야 안 돼요? 뉴스킨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구조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백종원과 저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전혀 없죠. 차이가 있다면 점포 유통, 무점포 유통 그 차이일 뿐이지 백종원의 포지션과 저의 포지션이 동일하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제가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양한 이 A 사업자들이 일으키고 있는 매출액의 5% 로열티를 받고 이 A들도 저와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도 이제 B들을 분양하겠죠. 네. B 사업자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어떤 매출액에 대해서 이 여기서 일어나는 매출액 여기 5% 가겠지만 저에게는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저한테도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의 영향력이 이렇게 미쳤을 거잖아요. 여기서도 뉴스킨은 5%를 줘요. 근데 무한대까지 5% 주면 회사가 망하겠죠? 네, 그래서 뉴스킨은 딱 나로부터 6차까지 5%의 수입을 주는 게 뉴스킨 수입 형태예요. 근데 제가 이 다음 장이 굉장히 중요한 PPT였는데 검수 받다가 지웠어요. 지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저로부터 이 6차 안에 50개 정도의 대리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어디 가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하면 저 화장품 대리점 5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네,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50개 대리점 각각에서 한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다 일어난다고 쳐볼게요. 하나하나에서. 그러면 저는 50개 대리점에서 400만 원 매출이 일어나니까 저의 총 매출은 얼마예요? 2억이죠. 2억. 그러면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 사업하면 월 매출 얼마예요? 저 월 매출 2억입니다. 연 매출 24억입니다. 이게 돼야 안 돼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안에 있는 매출액의 5%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소비자들도 있겠죠. 네, 제가 직접 만든 소비자. 저도 400만 원 정도 매출을 일으킨다면 거기서 받는 저의 수입은 대략 20% 정도 봐서 400만 원에 20%니까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벌어요. 80에서 100은 제가 만든 소비자로 본 거죠. 근데 요 6차 50개 대리점 안에서 만들어낸 그 소비자들 50개 대리점이 만약에 20명씩의 소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1000명의 소비자를 확보한 거 아닌가요? 그들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액에서는 5% 혜택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레버리지 효과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B 사업자가 저의 수익을 역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B는 자기로부터 다시 몇 차 권한이 주어지죠? 6차까지 권한이 주어져. 그래서 이 B의 5차, 6차는 저한테는 7차, 8차이기 때문에 전 못 받아요. 그래서 뉴스킨은 나로부터 6차 안에 얼마나 많은 대리점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그 대리점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매출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본인 수입이 결정되는 거지 먼저 하고 늦게 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한 명 한 명의 저로부터 분양된 사업자 한 명 한 명이 저를 위해서 하나요? 본인을 위해서 하나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데 본인 대리점 하나 운영하려고 하나요? 본인도 6차 안에 많은 사업자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한 명 한 명이 다 본인으로부터 6차 안에 많은 대리점을 만드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요.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7차, 8차, 9차, 10차, 20차까지 늘어나겠죠. 저의 권리는 6차까지만 있지만 이 구조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탄탄한 구조인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제 말씀을 드린 거죠. 처음에 제가 만드는 거는 이렇게 6명의 대리점을 만들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6명으로부터 끊임없이 대리점이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명이 단순히 백다방처럼 대리점 하나 돌리는 권한이 아니라 이들도 저의 권한을 똑같이 부여받았잖아요. 계속해서 확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럼 수입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구조를 저희가 활용해서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잘 이해하면요. 프랜차이즈 사업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프랜차이즈 운영론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요. 프랜차이즈를 나눠놨어요. 직업 프랜차이즈, 사업형 프랜차이즈. 여기 네모가 이렇게 아무튼요. 직업 프랜차이즈, 사업형 프랜차이즈, 제품 유통형 프랜차이즈. 이게 뭐예요? 직접 판매. 직접 판매 프랜차이즈가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킨 사업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로는 제품 정보를 전달하죠. 그래서 내가 제품의 매니아가 되고 이 안에서 배운 대로 제품의 가치를 전달하여
한 30명의 매니아 소비자를 만든다. 그럼 뭐가 될까요? 이렇게 만들어내면 대리점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비즈니스 기회 전달이 되죠. 내가 돈이 되는 대리점 사업자가 된 다음에 교육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비즈니스 가치를 전달해서 대리점 사업자를 분양해 나가는 거고, 세 번째는 그걸 복제하는 거예요. 계속 확장될 수 있게. 그래서 1, 2번을 통해 만들어진 소비자와 대리점을 트레이닝과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해서 네트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 네. 대신 나에게 주어진 권한은 6레벨까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총 매출액의 5% 로열티를 받는다. 이게 뉴스킨 사업의 어떤 수익 구조입니다. 이해 좀 되셨나요? 네. 제가 오늘 강의에서 좀 시스템 그리고 소유권 이런 내용들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무 그 자격 조건 없이 들어온 우리와 같은 사람이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구조, 좀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 구조가 좀 특이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회사 하나를 설립했다면 여기 있는 거 다 해야 될 거예요, 제가. 그거를 뉴스킨 본사에서 해요. 그리고 이 각각의 부서에는 실제로 월급 받는 직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이 부서들이 돌아가겠죠. 근데 뉴스킨에서 한 가지, 회사에서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유통망을 형성하고 그 유통망을 확장시켜서 그 안에서 실제 매출이 일어나게끔 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터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회사는 나머지 서포트 해주겠습니다. 당신이 마케팅과 유통 네트를 짜는 부분을 해주세요. 대신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100% 주겠다. 그래서 뉴스킨과 저의 관계는요, 회사와 직원 관계가 아니에요. 기업 대 기업이에요. 1대 기업이에요. 뉴스킨 처음 시작하면 LOI 동의서라는 걸 제출하거든요. LOI라는 용어가 실제 기업과 기업이 합병할 때 쓰는 용어래요. 뉴스킨 본사가 저를 기업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나머지를 다 해주고 뉴스킨은 저는 요거를 하는데 소비자 네트를 확장시키고 사업자 네트를 확장시키고 그거를 트레이닝을 통해서 복제시켜 나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죠. 제가 뉴스킨 사업 초기에 보험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초기에 엄마 친구인데 보험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근아, 네가 하는 뉴스킨이랑 내가 하는 보험이랑 똑같다. 왜요? 그랬더니 너도 제품 유통하지? 제품 팔잖아. 나도 보험 팔아. 너도 리크루팅 하지?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할 사업자를 모집하잖아. 나도 보험할 사람 모집해. 그리고 너네 트레이닝하고 교육하고 해서 막 팀 늘리지?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죠? 똑같네요. 그랬어요. 그때는. 잘 생각해보면 뭐가 다르죠? 소유권이 달라요. 저는 제가 만들고 있는 네트의 소유주가 저예요. 그러니까 단 소비자 한 명이라도 누구 거예요? 그게? 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험하시는 분들은 자기로부터 만든 그 유통망, 그러니까 보험 고객 그리고 그 FC 자기가 그 리크루팅한 사람들 그로 인해서 뻗어나간 또 고객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 거예요? 회사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네트를 짜주고 짠 만큼 수당을 받아가는 게 영업이고요. 저희는 제가 하나하나가 제 걸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죠. 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킨은 제가 만든 모든 것들이 상속이 돼요. 저에게, 제 자손들에게. 왜냐면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보험에서 되는 거 들어보셨나요? 내가 만든 그 보험 고객들이 내 자식에게 상속이 돼서 돈이 들어오나요? 안 되겠죠. 취업이 잘 안 된대요, 요즘에. 제 30살인데 제 친구들 아직도 취업 못한 친구들 진짜 많아요. 대학교 졸업하고요, 취업이 안 돼서 대학원을 가요. 대학원을 갔더니 취업 더 안 돼. 왠지 아세요? 기업에서요, 걔가 대학원을 왜 가는지 알아. 도피로 간 걸 알아요. 그 대학원생 뽑으면 돈 더 줘야 되잖아요. 안 뽑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요, 요즘에. 근데 퇴직은 또 빨라졌죠. 이제 40대 중후반이면 다 이제 위기. 근데 수명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의 직업으로 철밥통처럼 쭉 먹고 살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퇴직금 받은 거 은행에만 넣어놔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자로.
옛날에는 은행에 1억 넣어두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가 있었다며요. 근데 지금은 은행에 1억 넣어두면 한 달에 10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수명은 길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나 이제 지금 50대 넘어가신 분들의 이 사고, 저희 부모님이랑만 대화를 해봐도 아직도 철밥통 직장에 굉장히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요즘에 옛날에는 하나의 직장으로 평생 갔다면 지금 현재는요,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직장을 6번 바꾼대요, 평균. 근데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 한 사람이 한 번에 6가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와요. 내가 돈이 들어오는 구석이 8개가 있는 거예요. 6개 이상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옛날 사고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들 이제 다 직장 다니시잖아요. 제가 진작에 직장 한 번도 안 다녀봤지만 제가 생각하는 직장의 의미가 뭘까? 이 직장이 주는 숨은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해봤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가 직장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숨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노동력을 인정해 줄 때, 당신 노동의 대가로 직장에서 2, 300 벌 때 준비해. 뒤에서 30년 안에 당신 어차피 잘리거든. 근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7, 80년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돈 줄 동안 뒤에서 시스템적인 수입 만들어. 그래서 직장에 있는 수입을 이 권리 수입 형태의 수입이 넘어갔을 때 직장을 때려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안정된 수입은요, 지금 당장은 내가 안정된 조직 속에 있더라도 언제든 그 시스템에 진짜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난 지금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300, 500 받고 있다, 따박따박 돈 나오니까 그게 안정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일을 못하는 순간 수입이 제로가 되는 게 어떻게 안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권리 수입 형태를 준비하는 메시지가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킨 하면서 이런 의문이 갑자기 들었어요. 도대체 왜 내 몸값, 내가 일하는 시간, 내가 일하는 기간 이걸 남이 정해야 되지? 그렇지 않나요? 당신은 200만 원짜리입니다. 3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누가 정해요? 그거 남이 정하잖아요. 당신은 몇 시부터 몇 시에 나오셔서 몇 시에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더 늦게까지 일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일하세요? 나오세요? 가세요? 영원히 가세요? 이거 다 누가 정해요? 영원히 가세요. 남이 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억울하지 않나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 인생인데 하루에 8시간이면 잠자는 시간 빼고 절반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인생의 절반을 남에게 통제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좋아요. 시작은 통제받으면서 가더라도 뒤에서는 내 거, 결국은 온전한 내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남에 의해서 통제받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뉴스킨 사업으로 직장에서 버는 수입 이상을 넘을 때까지 투잡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보는 시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을 동시에 만드는 행위를 누구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벨로시티 맞죠? 네, 뉴스킨의 어떤 이 전반적인 것들이 많이 좀 변화를 했는데요. 유연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뉴스킨 하면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유연하게 부업으로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SNS 같은 거 활용해서 제품을 공유하고 쉐어하면서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수익 벌어보면서 시작해 보겠다. 나는 지금 상황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지만 그 남는 시간 동안에 이 정도 하면서 이런 수익 나오면 괜찮지 않아요? 핸드폰 요금 공짜로 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 제대로 한번 투잡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나의 잡으로 해보고 싶다 이거를. 하나의 직업으로서 목표를 갖고 나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에 참여해서 정기적인 이 고정적인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한 5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보겠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진짜 전업으로 한번 인생을 바꿔보겠다. 이 일로 무한대 수익 만들어 보겠다. 진짜 6대 5% 수익을 굉장히 촘촘하게, 그것도 글로벌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리더가 한번 돼보겠다. 근데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그런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막 젊은 분들 혹은 직장 다니는 분들, 아기가 있어서 시간이 없는 분들, 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 뭐 나는 지금 뭐 투자 쓰리잡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 누구나 본인 페이스에 맞게끔 스타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가치예요. 사실 다른 밖에서 어떤 사업도요, 내가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기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시작해 볼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 접고 올인해야 비즈니스라는 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 처음에 스타트점은 현재 내 상황에서 배우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요즘에 플랫폼, 옛날에는 없었던 건데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요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세인 것 같아요. 뉴스킨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가 이번에 저희 팀 송년회를 하는데 에어비앤비에서 하거든요. 에어비앤비가 뭐예요? 전 세계 최고의 숙박업소인데 집을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가는데 이틀 동안 살 집이 필요해. 근데 마침 그때 이틀 집 비는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네. 플랫폼 개념이거든요. 다 마찬가지죠. 뉴스킨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역할은 뉴스킨이라는 회사와 뉴스킨 제품을 원하는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죠. 근데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 연결해주어서 돈 버는 개념을 넘어갔어요. 뉴스킨은. 뉴스킨 회사의 비전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색칠된 걸 잘 보시면요,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겠대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플랫폼 안에서 단순히 그냥 제품 연결해서 돈 버는 분이 되시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를 서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기회를 공유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이 비전이 정말 멋있는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사업의 진짜 가치, 처음에는 저도 그냥 돈 벌고 싶다고 왔거든요.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해보니까 4년 해보니까요, 더 큰 가치가 너무 많아요. 평범한 내가 사업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 사업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를 통해서 자산을 소유하고 그 자산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뉴스킨 시작만 하면 성공하나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진짜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 앞에 있는 건 맞아요. 분명해요. 그 기회를 내 걸로 만들고 만들지 못하고는 나의 역량이겠지만, 그 역량이 어떤 타고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이 사업을 배워볼 수 있는 자세와 열정, 노력, 그런 부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있는 부분이 정말 큰 가치인 것 같아요. 끊임없는 어떤 성장 있잖아요. 저는 4년 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완전 달라요. 외적으로도 그렇지만요, 내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뉴스킨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할 만한 사람이 돼야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뉴스킨 처음 들어왔을 때 제 모습은 성공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의 가치는 당신의 현재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뉴스킨으로 성공할 만한 사람으로 변할 의지가 중요합니다. 변할 마음이 있다면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안에서 변해야겠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변하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성공자의 모습까지 아직 많이 남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제가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간을 좀 성장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마지막인데, 네.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랑 뉴스킨을 좀 많이 비교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던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15년 이상 다닌 학교는 사실 남 밑으로 들어가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주입식 아카데미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도구를 활용해요. 학교라는 시스템, 날 가르쳐주는 선생님, 교과서, 그것도 부족하면은 과외를 받기도 하고 학원도 가고 인터넷 인강을 통해서 보충을 하죠. 맞나요?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뭐가 돼야 될까요? 배워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기점을 대학 입학 시점으로 보나요? 취업 시점으로 보나요? 취업으로 보잖아요. 그 이유는 그때부터 이제 실제 돈을 버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럼 대학교 4년은 뭐예요 도대체? 준비 기간이죠. 취업을 할 만한 사람과 실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는 기간이 4년 아니에요? 그 4년 동안 돈을 벌어요? 써요? 쓰죠. 한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쓰고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준비를 해야 결과를 얻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사회에서는 너무 상식이에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갖춰야 그걸 얻을 수 있는 거. 의사가 됐다라는 건 의사의 실력을 갖췄으니까 된 거잖아요. 서울대를 갔다라는 건 서울대 갈 만한 실력을 갖췄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앞에 먼저 그 실력을 갖추는 기간이 있고 그 뒤에 그걸로 돈 버는 기간이 있어요. 맞죠? 근데 뉴스킨 사업이요. 굉장히 특이한 게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와 돈 버는 게 동시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오면 이 사업을 이 비즈니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내는 부분에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배우는 데에 충분한 시간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남 밑에서 200만 원 버는데도 4년을 배우는데 비즈니스로 성공을 해보겠다라고 해놓고 이 사업을 배우는 기간이 한두 번 강의 들어보고 다 한다. 이런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한양대학교 3학년 때 자퇴했거든요. 그러면서 전 동시에 뉴스킨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뉴스킨 1학년인 거예요. 전 4년 채웠기 때문에 이제 뉴스킨 4학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학교와 같은 실제로 배울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냐?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고 경영할 수 있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질 수 있게 하는 경영 스쿨인데 똑같이 있어요. 교육 시스템. 여기 학교에 강사가 선생님 역할을 할 거고요. 교과서, 뉴스킨 교과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각 그룹마다 시스템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강. 내가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인강이 있어요. 있죠. 유튜브나 이런 MBM 강의들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 널려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1대1 과외 선생님. 스폰서. 과외비도 안 내.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가 돼 있는 분이 계시는데 활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잘 갖춰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 뉴스킨 사업을 잘 배운다면 비즈니스를 배운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준비자들은요, 내가 잘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진득하게 대학교 입학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배워볼 의지가 있는가? 근데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투잡이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5일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대신 저는 일주일에 이틀만큼은 저는 약속을 지키고 나가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볼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되게 이거 치열한 문제예요. 이거 친구들은 두 사람이 얼마든지 못 내고 이꼴지 이꼴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기본이 돼서 뭔가 맛있고 빨리 내고 가격적으로 경쟁력 있는 어떤 그 무엇이 됐든 그거에서 자리 잡은다면 얼마든지 이쁜 걸 할 수 있어요. 잘 잡은 다음에 생각해. 일주일 내내 잠 안 자고 고민했어? 진짜로. 일주일 내내 잠 안 자고 고민하고 우리 가게 어떡하지 그러지 매일 잠 안 자고 고민한 결과 이거라면 하지 마 이거. 솔직히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들. 두 사람 내가 볼 때 일 안 했어. 준비 안 하고
방송 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천만에 방송 못 나가 이거는. 이게 무슨 되지도 않고 준비 안 된 사람한테 로또를 심어주는 그런 방송 아니야. 노력하는 사람, 정말 노력하고 피땀 흘리는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거지. 두 분처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방송을 내서는 안 돼. 난 진짜 이거 내 프로 내가 2% 안 해 이러면 진짜로.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외국까지 나가서 두 사람하고 문자를 하고 내가 나오자마자 출장 나오자마자 우리 애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 울고 징징거리는데 거기서 내가 전화통화를 한 거야. 내가 왜 뭐가 아쉬워서. 내가 여태까지 푸드트럭 하고 골목식당 하면서 내 전화번호 알려주거나 나하고 연락한 사람 다 그거야. 매일 잠 안 자고 계란말이 정말 집에서 정말 계란이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매일 계란말이 한 사람이 계란말이가 된 거고, 원래 셰프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핫도그를 몇백 개를 한 거야. 거의 1000개 가까이 해본 사람이야. 그런 노력이 안 보여요. 뭐를 한 거야 이게 일주일 동안.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답답하죠? 그래, 누가 신청한 거예요? 백종원한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신청한 게 있는 분들 아니에요? 자기 가게 차려놓고 보니까 자기 원하는 결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이쪽 계통에서 성공한 사람이 백종원이잖아요. 솔루션을 백종원이 가지고 있죠. 이 두 사람은 잘 안 되고 있어요. 백종원에게 요청한 거예요. 백종원이 와요. 스폰서예요. 백종원이 와서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 말 안 들어요. 끝까지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뉴스킨 사업이 장점이자 단점이 진입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지만 진입장벽은 없어도 성공 조건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업으로 성공을 하려면 이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내가 따르겠다, 따라보겠다, 나를 좀 내려놓고 온전히 이 비즈니스에서 결과낸 사람들이 안내해주는 가이드 방향대로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 마음가짐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굉장히 빙빙 돌아갈 수 있는 거를요 굉장히 빠르게 구축해서 뉴스킨 사업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옆에 초대해 주신 분들께 이렇게 오늘 꼭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혹은 시작해보려면 현재 내 상황에서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알려주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볼 수 있다면 누구나 멋지게 이 뉴스킨 비즈니스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오버해서 죄송하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